그날 이후 식당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돌아갔다. 숫자도 기록도 모두 정상이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는 날은 가장 먼저 티가 난다. 나는 그 공기를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20분 일찍 출근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급한 일이 있던 것도 아니다. 그냥 확인해야 했다. 내가 어제 숨겨둔 식판이 정말 아무 일도 없이 처리됐는지. 정리대 아래쪽을 열어보니 식판은 그대로 있었다. 어제의 밤 냄새가 아주 약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식판을 아무렇지 않게 씻어야 했다. 하지만 아무렇지 않게라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손을 조금만 급히 움직여도 소리가 나고 소리가 나면 시선이 붙는다. 시선이 붙으면 이야기가 생긴다. 이야기가 생기면 기록이 된다. 나는 장갑을 끼고 식판을 조용히 들었다. 세척실로 가져가 물을 틀었다. 흘러내리는 물소리 속에서 나는 계속 생각했다. 이건 딱 한 번이어야 한다. 한 번이면 우연이다. 두 번부터는 패턴이다. 패턴은 반드시 들킨다. 그런데 문제는 패턴이 이미 시작됐다는 것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어르신은 또 왔다. 같은 시간, 같은 동선, 같은 자리.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식사를 시작했다. 나는 일부러 그분을 보지 않으려 했지만 사람은 피하려 할수록 더 또렷하게 본다. 오늘은 어제처럼 식판을 숨길 수 있을까? 아니, 숨겨야 할까? 한번 해버리면 다음은 쉽게 보인다. 쉽게 보이는 선택은 늘 위험하다. 어르신이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는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이 조금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 그분이 밥을 먹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가방 쪽으로 손이 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나를 안심시켰다. 그 안심이 나를 더 무디게 만들었다. 원래 나는 무디지 않다. 숫자 하나만 달라져도 알아차리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날은 중요한 걸 놓쳤다. 12시 15분쯤 조리사 중 한 명이 내 옆으로 와서 갑자기 반찬통을 열어보며 말했다. 오늘 두부가 좀 빨리 빠지는데요? 그 말이 내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어르신들 입맛이 좀 도나보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머릿속은 동시에 계산을 돌렸다. 두부조림은 정량이 눈에 띄는 메뉴다. 내가 어제 식판 하나를 숨겼다고 해서 오늘 두부가 갑자기 빨리 빠질 이유는 없다. 그럼 왜? 나는 주방 쪽을 한번 훑었다. 새로운 보조 인력이 있었다. 배식이 조금 넉넉했을 수도 있다. 조리사가 간을 보며 조금 더 퍼냈을 수도 있다. 가능성은 많았다. 하지만 내 몸은 이미 다른 결론으로 기울고 있었다. 혹시 어제의 빈틈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큰 파문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도 어르신은 마지막까지 남았다. 그리고 나는 또 선택했다. 식판 하나를 조용히 치우는 선택. 이제 그 선택은 처음이 아니었다. 처음이 아닐 때부터 사람은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기 시작한다. 어차피 누구도 피해보지 않잖아. 어차피 저분은 꼭 필요하잖아. 어차피 한 끼 정도는. 그 어차피가 늘 문제를 만든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나는 어차피를 붙이고 있었다. 식판을 숨긴 뒤 나는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됐다. 누가 봤을까? 누가 느꼈을까? 정리대 아래쪽이 왜 오늘따라 유난히 신경 쓰일까? 그때였다. 식당 쪽에서 아주 작은 말소리가 들렸다. 어르신들끼리 나누는 말. 아무 의미 없는 잡담처럼 들리지만 나는 그 문장에서 단어 하나를 놓치지 못했다. 요즘은 남는 게 없네. 누군가가 말했다. 맞아. 전엔 조금 남는 날도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받았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수세미를 꽉 쥐었다. 남는 게 없다라는 말은 그들이 배식량이 줄었다는 뜻이 아니라 식당 분위기가 뭔가 달라졌다는 뜻이었다.
사소한 변화는 제일 먼저 어르신들이 알아챈다. 특히 밥은 평생 밥상을 지켜온 사람들이 가장 예민하다. 그리고 오후 내가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들려왔다. 복지회관 사무실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영양사님, 오늘 운영일지에 잔반 수치가 이상하다고요. 지난주 대비 잔반량이 갑자기 줄었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내 심장이 한번 멎는 느낌이 들었다. 잔반량이 줄었다는 건 좋은 일처럼 들린다. 하지만 나는 안다. 이건 개선이 아니라 이상 징후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메뉴도 염분도 배식량도. 바뀐 건 단 하나. 내가 식판 하나를 숨겼다는 것. 나는 목소리를 낮게 유지했다. 어르신들 입맛이 좀 돌아오신 것 같아요. 날이 추워서 그런지 따뜻한 국이 잘 나가네요. 나는 업무용 대답을 했다.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에 기대어 만든 말. 이런 말은 들키기 어렵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말이 아니라 기록이었다. 전화가 끊기고 나서 나는 운영일지를 다시 펼쳐봤다. 식수 인원, 잔반량, 특이사항. 늘 하던 방식으로 적혀 있었다. 그런데 오늘따라 그 칸들이 낯설었다. 마치 내가 이제는 그 기록을 믿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날 저녁 나는 퇴근하려다 다시 식당으로 돌아갔다. 정리대 앞에 섰다. 비어있는 식판 자리, 내가 만든 그 숨는 공간, 그리고 그 공간을 없었던 일로 만들고 싶어하는 내 마음. 그때 세척실 문이 열렸다. 새로운 보조 인력이 나를 보고 멈췄다. 그리고 아주 태연하게 물었다. 선생님, 요즘 식판 하나가 자꾸 부족한 것 같던데 원래 이렇게 맞나요? 나는 숨을 삼켰다. 그 말은 발견이 아니라 의심이었다. 누군가는 이미 식판이 사라지는 구조를 감지하고 있었다. 아직은 확신이 아니라 불편함 정도. 하지만 불편함은 곧 질문이 되고 질문은 곧 조사로 이어진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내가 가장 잘하는 표정이었다. 아, 세척이 늦어서 그래요. 정리대 밑에 잠깐 넣어둔 게 있었나 봐요. 대답은 자연스러웠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내가 더 무서웠다. 내가 지금 일을 잘하는 사람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날 밤 집에 돌아와도 내 머릿속엔 그 질문이 남아 있었다. 식판 하나가 부족한 것 같던데 맞나요? 그 질문은 사실 이런 뜻이었다. 당신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지키려던 건 어르신의 자존심이었을까? 아이의 배고픔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여전히 좋은 사람일 수 있다는 내 믿음이었을까?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그 어르신이 내일도 올 거라고 확신하지 못했다. 만약 내일 그 어르신이 오지 않는다면 내가 만든 이 구조는 누구를 살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사라지게 만든 게 될 수도 있다.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조여왔다. 내가 한 선택의 대가가 드디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들킬 가능성이라는 형태로. 그리고 더 무서운 가능성, 그분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형태로. 다음 날 나는 문이 열리기 전부터 식당에 서 있었다. 11시 40분. 늘 그렇듯 그 시간이면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지팡이가 바닥을 짚는 소리, 숨을 고르는 소리, 그리고 창가 끝 자리로 향하는 느린 걸음. 그날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시계를 봤다. 11시 45분. 줄이 생기기 시작했고 어르신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익숙한 얼굴들, 익숙한 인사들. 그 중에 그분은 없었다. 처음엔 하루쯤 쉬는 거라고 생각했다. 사람은 가끔 빠진다. 노인복지회관에서는 그게 흔하다. 몸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비가 올 수도 있고 그냥 귀찮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식당이 채워질수록 창가 끝 자리는 더 또렷해졌다. 비어있다는 사실이. 나는 애써 시선을 피했다. 빈자리를 계속 보는 건 기다린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점심시간 내내 나는 평소처럼 움직였다. 배식량 확인, 위생 점검, 동선 체크. 숫자는 여전히 정확했다. 잔반량도 평소 수준으로 돌아왔다. 운영일지에는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적었다. 모든 게 다시 정상처럼 보였다. 그게 더 무서웠다. 그날 이후로도 그 어르신은 오지 않았다. 이틀, 사흘, 일주일. 나는 매일 같은 자리를 무의식적으로 확인했고 매번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오지 않는다. 나는 누구에게도 묻지 않았다. 그 어르신 요즘 안 보이시네요. 그 한마디를 꺼내는 순간 이건 내 책임이 된다. 확인하면 나는 끝까지 알아야 한다. 왜 안 오는지,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이 생겼는지. 그리고 알게 되면 나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것도 이곳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이 익히게 되는 예의였다. 식당은 다시 규칙대로 굴러갔다. 11시 40분 문이 열리고 11시 50분 줄이 생기고 12시 20분 설거지 동선이 완성된다. 창가 끝 자리에는 다른 어르신이 앉기 시작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그 자리도 며칠 지나자 자연스러워졌다. 사람의 자리는 생각보다 쉽게 채워진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정리대 아래를 정리하다가 그날 숨겨두었던 식판을 다시 마주했다. 이제는 다른 식판들과 섞여 구분조차 되지 않게 된 상태. 그 식판을 들고 나는 한참을 서 있었다. 이 식판이 누군가의 하루를 이어줬는지 아니면 누군가를 더 조용히 사라지게 했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예전처럼 일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 숫자만 보던 사람이 자꾸 자리를 보게 됐다. 잔반량보다 누가 남아있는지를 먼저 보게 됐다. 괜찮아요라는 말이 나오면 그 뒤를 생각하게 됐다. 나는 여전히 규정을 지킨다. 여전히 문제없는 사람으로 일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 식당이 가장 조용해지는 시간에 나는 창가 끝 자리를 본다. 비어있는 의자. 아무도 모르게 사라진 하루. 그리고 내가 내렸던 선택. 그 선택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나는 아직도 답을 못 내린다. 다만 이것만은 안다. 그날 식판 하나를 치운 뒤로 나는 더 이상 모른 척하는 사람으로만 살 수 없게 됐다는 걸. 혹시 그날 내가 하지 않은 질문이 누군가의 마지막 식사였을까?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오늘도 정리대 앞에서 식판 하나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는다.